여성 모델이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면 직업의 특성상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허벅지 화상 흉터. 네. 이제 통상은 배상 부위가 아니다. 이제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4년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원도 쪽에 있었던 사건인데 유조차가 가다가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휘발유가 좀 쏟아졌는데 뒤따르던 이 여성이 경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휘발유에 불이 나는 바람에 깊이 탈출은 했지만 네. 결국은 이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허벅지 화상 입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유조차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통상의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이제 노출면의 어떤 팔이라든지 다리의 노출면의 어떤 추한 모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네.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특히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은 노출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당초에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는 부위, 그리고 허벅지는 그렇죠. 안 되는 부위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은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같은 것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손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소극적 손해라 해서 내가 60세까지 일을 하는데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려 그러면 노동 능력이 상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매겨 놓습니다. 예컨대 뭐 다리를 잃는다면 20%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보면 만약에 노출면에서 팔에 화상이 일었다, 네. 발가스름하다, 아니면 다리의 노출 부분, 종아리 부분이 발가스름하다 하면 5% 정도가 노동 능력이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나갈 때 조금 사람이 좀 일할 때 그 보이는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0세까지 살았다는 가정에서 5%를 감안해서 미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손해배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이는 면이 아닙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판례대로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그럼 신체 그 보이는 부분, 네. 안 보이는 부위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따라서 하거든요. 네. 그 보험약관도 많이 따라 하는데 법원도 국가배상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보이는 부분이 만약에 팔 같으면 네. 팔을 걷었을 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안쪽 이 겨드랑이 이쪽은 아니라고 보고요. 배 같은 부분은 어떻게 배 됩니까? 같은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만약에 화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노동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같은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노동 능력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모델 겸 연기자입니다. 네. 모델들은 수영복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좀 짧게도 입고 막 이래야 되는데 허벅지에 그런 화상 입었다면 이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출면에 부상을 입은 걸로 봐서 5%를 인정해 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직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직업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람인데 뭐 노출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네. 노동 상실이 없다. 상실이 없으면 소극 손해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비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상당히 주는데 네네. 이 사람은 직업도 봤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뭘 하냐에 따라서 조금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예.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것도 사실은 현직 검사가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예전에는 처벌하다가 법을 좀 바꿔가지고 네.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을 한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네. 바꾸니까 현직 검사도 그렇고 현직 검사는 본인의 주차장에서 음주하다가 걸렸고요. 또 한 사람은 공장 같은 데서 음주하다 걸렸습니다. 좀 형평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기계 같은 거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몰더라도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아, 네. 왜 하필 자동차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평등에 반하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다, 이 법조항은. 그래서 헌법 재판을 지금 한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지금 내린 것이죠. 네. 네. 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도로교통부에 보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다른 기계 같은 건 상관이 없지만 예. 자동차를 운전할 때 특히 음주운전을 걸릴 때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갈로 쳐놓고 네.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러냐. 자동차하고 뭐 기계하고 차이가 날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헌법소원의 취지였거든요. 네. 그 규정 자체가 사실은 좀 형평에 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네. 헌법소원을 한 도로라는 것입니다. 것은 그렇다면 골목길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도로가 맞습니다. 네. 지방도로 보고요. 뭐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는 다 도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 같은 거, 아, 예. 그러니까 공장에 안에 있는 도로 같이 생겼는데 네네. 도로 아니거든요, 다. 아, 생긴 네네. 거는 도로인데 그 지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땅덩어리입니다. 대지 땅. 네. 그래서 도로라는 거는 우리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지방도 이런 게 네. 돼 있는 게 도로고 아파트 안에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공장에서 이제 운전하는 작업, 운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걸 처벌을 못했다가 법을 좀 바꾸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번에 헌법 재판을 한 것이죠. 아파트 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로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면 처벌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도로 아파트 안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았던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걸 바꾼 이유가 예.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막 몰다가 막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무죄가 되니까 법을 바꾼 거거든요. 2013년, 네. 12년 정도에 바꾸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기계 작업들 하는 거하고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요 법조항 바꾼 법조항을 네. 심판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합헌이다, 괜찮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이죠. 네, 네. 좀 합헌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재판관들 의견이 7대 2로 맞습니다. 나뉘었거든요. 네네. 합헌 결정 근거 어떻게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는 좀 있지만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도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주차장에서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앞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합헌이다. 네. 도로 아닌 곳도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네. 내리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소수는 이런 부분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기계들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걸 주차장에서도까지 이렇게 처벌하면 신고를 한다는 거죠. 신고를 통해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주차장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악용될 여지도 있고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강범위하게 하는 거는 너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2인의 재판관은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라고 본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이제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요? 그대로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예, 예전에는 주차장 이런 데서 처벌 안 됐거든요. 네네.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또 처벌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헌법 재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어디든 무조건 차를 갖고 음주를 한 상태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볼수 보면 될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또 궁금해지는 게 왜 음주운전하는 사람 바로 옆에 탄 사람, 이 그렇죠.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 게 안다고 방조가 되는 게 아니고 통상은 음주운전 한 사람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데 네. 부추기는 경우 있습니다. 걔안타 운전 잘 안 걸린다. 예. 부추기거나 아니면 용이하게 좀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입증된다면 방조죄가 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단순 알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앞으로 만약에 네. 이제 이 판례가 뭐 확립이 되고 이렇다면 옆에 탄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적극적으로 뭐 말려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그건 겁니까? 아니지만 좀 이렇게 뭐 본인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한 경우. 네. 방치하거나 좀 네. 더 나가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운전하라 이런 경우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